자, 오늘은 딜사이트 S 김정기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지만 우리 김정기 마스터 지금 이 시간 첫 출연이십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기라고 하고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사실 익숙치 않은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데이터와 기업 분석 자료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철저하게 준비해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권사에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행동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저도 언젠가는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5년 신년부터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고민하고 도전하면서 초과 수익을 향해서 나아가는 25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12년에 처음 증권시장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정보력이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실적이 잘 안 나오고 마음이 힘든 분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제공해드리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정기 마스터님 긴장하지 마시고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우리 마스터님 믿고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마음을 생각해서 정보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오늘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자체가 확실히 2025년 들어와서 살아난 분위기고 환율도 뭐 조금씩 안정을 보여주고 있고 수급이 너무 좋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인 연초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오늘도 사실 외국인 장중 순매수세가 약 85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매수세가 첫 주 금요일 1월 3일보다는 체결 강도가 살짝 비교적 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 추종 관점에서 따라갈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준비하면서 가야 된다. 25년은요. 큰 틀에서 박스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와 함께 뭐 후공정이라든지 전공정에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액션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데이터 센터에 건립의 200억 달러 외자 유치 소식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스몰캡 종목에서도 아주 상당히 강한 그런 액션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제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목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졌었는데요.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에 2천억 달러, 200억 달러죠. 200억 달러의 투자 유치, 외자 유치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선별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말씀 주셨잖아요. 삼성전자부터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장의 주인공. 오늘장의 주인공이죠. 삼성전자죠. 지난 월요일에는 하이닉스였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인데 사실 실적은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우리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밑돌았고. 근데 젠슨 왕이 기대감을 키웠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삼성전자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지금 자리 삼성전자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매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매수 추천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5만 원대 삼성전자는 너무나 매력이 있다. 왜?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대주주들의 이슈가 있거든요. 대주주의 마진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삼성과 회장 일가에 그 홍라이 여사께서는 한 2조 200억 정도의 주담대가 있고요. 또 이부진 대표, 이서연 대표 각각 한 2,500억 정도의 주담대가 있는데요. 그 마진콜 이슈와 함께 이번에는 49,900원까지 하락하면서 담보를 변경했습니다. 삼성물산으로 담보를 변경했고 그런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해소를 했지만
58,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해줘야 이런 불안감이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는 것, 이것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생각이 되고요. 또 물론 삼성전자가 HBM 경쟁에서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의사결정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연결 현금성 자산은요 103조 9,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려운 시기에는 항상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흡수합병과 같은 그 자회사 편입과 같은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주가에도 분명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네, 될까요? 더 말씀 주세요. 최근에 브로드컴 ASIC라는 맞춤형 칩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에이직이라고도 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브로드컴에서 결과적으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의 경쟁에서 오늘 또 전일에 CES에서 젠슨 황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HBM 설계부터 삼성전자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미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기술력과 그리고 자본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자본이 그런 HBM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악재는 다 나왔고 맞습니다. 악재는 이제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네. 말씀 주셨고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잡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처럼 3% 올라갈 때 네. 그럼 들어가자라는 시그널로 읽어봐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진입 가능할까요? 현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네. 해드리면요.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했습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오늘 현재 흐름인데요.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된다면 코스피에서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매도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제 횡보하면서 이탈할지 말지에 대한 지금 사도 되냐 아니냐에 대한 여러 투자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거든요. 하지만 네.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현재 가격에서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고요. 53,000원, 52,000원 부근, 53,000원에서 52,000원 부근 한 요 정도 금액에서는 충분히 매수하면서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적극적인 바이콜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000원에서 네, 59,000원 부근. 53,000원에서 53,000원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네. 55,000원 이하에서는 아, 충분히 모아가셔도 된다 모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라는 사인 받았습니다. 삼성전자 우리 김정기 마스터님의 뷰 확인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확실히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 속해 있는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좋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맞습니다. 이제 CES 2025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눈은 이쪽으로 쏠릴 텐데 지금 자리에서의 제약바이오 어떤 접근이 맞을까요? 제약바이오는 25년에 정말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은 금리 인하 수혜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2024년에도 네, 그 기대감으로 잘 갔었잖아요. 맞습니다. 25년에도 마찬가지. 25년에는 얼마 전에 나온 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또 삼정 KPMG라는 곳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네. CDMO 산업이 연간 CAGR로 9%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같은 시기에 제약바이오를 사지 않는다면 네.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추세 추정 관점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약간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는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00만 원 돌파가 됐어요. 네, 돌파가 됐습니다. 추세는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급하게 가면 많이 못 간다, 많이 못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DMO 수주가 지난해 약 5조 3천억 정도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관점에서 네. 상당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횡보를 하면 더 크게 갈 수 있고 신고가 랠리까지도 도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조정 구간을 활용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정 시에 들어간다면 네. 목표 주가는 어디로 보세요? 100만 목표 원도 주가는 넘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제가 설정해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예. 지금같이 강한 추세에서 따라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받고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 보여진다면 저는 신고가도 올해 사실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11만 3천 원이 10월에 신고가거든요. 네. 하지만 더 이어서 신고가도 한번 랠리가 펼쳐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가격에 대한 타이밍은 우리가 사실상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25년, 26년의 컨센서스를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신고가 랠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업황의 확실한 턴어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자리 아니고요. 눌렸을 때 들어간다면 신고가도 넘어서 갈 수 있다. 말씀 주셨고 제약바이오 질문 드릴 종목들이 참 많아요. 우리 마스터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2부 머니마스터 2부 화상에 출연하셔서 이엔셀 주셨거든요. 근데 이엔셀이 오늘 장에서 또 시세가 잘 납니다. 오늘 장 중에 15%까지 올라갔었고 현재는 8%의 상승. 좀 리뷰 들어볼까요? 이엔셀은 정말 좋은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몰캡 중에서 CMO와 CDMO 둘 다 가능한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CDMO 성장이 올해 본격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주축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엔셀의 경우에는 삼성가에서 투자를 받은 기업입니다. 삼성가에서 투자를 받았고 희귀질환 치료제를 네.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현재 임상 중인 DMD 치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뒷센근 위축증 치료제인데요. 만약 이게 임상에 성공한다면 세계 최초의 DMD 치료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빅파마의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과거에도 얀센과 노바티스 같은 큰 기업들의 또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엔셀은 성장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과의 투자를 받았다는 것은 기술력이 어느 정도 보증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스몰캡, CDMO, CMO 강자, 이엔셀 강력 추천드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뭐 2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엄청난 임상 효과가 발생한다면 신고가 랠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큼 예. 강한 상승 모멘텀이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정기 마스터님의 이엔셀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오늘 장중에 15%까지 급등 나왔는데 더 갈 수 있다라는 관점, CDMO, CMO 기업으로서 좀 키워드 맞추시면서 계속해서 좀 바라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스터님, 알테오젠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내에서 오늘 알테오젠이 좀 낙폭이 커요. 4%의 하락. 사실 원체 모멘텀이 많았었던 종목이어서 이거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오늘의 하락은 저는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뭐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정도? 그렇죠.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도 쏟아지고 있고요. 사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장 후반에 강세를 드러내는 그 주가의 흐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오피니언이지만요.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구간에 횡보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ADL 산업이 커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실적이 더 신고가, 더 컨센서스보다 상회할 수 있는 실적 네. 있느냐. 바로 이것을 두고서 지금 투자자들은 상반된 어떤 의견이 있는데요. 알트 B4라는 제품이 이제 빅파마에서 상용화된다면 그때는 정말 실적과 연관돼서 정말로 큰 어닝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건강한 눌림이다라고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매매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으니 한 27만 원 선에서의 진입은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뭐 그 정도 알겠습니다.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제약바이오 하나만 더 볼게요. 브릿지 테라 바이오퓨틱스.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이 종목 좋게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단기적으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참석하나요? 참석을 하고요. 메인 트랙까지 발표를 합니다. 이런 스몰캡 기업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이렇게
큰 대기업의 어떤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발표를 하고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은 저는 아주 좋게 보는데요. 25년의 제약바이오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단기적으로 뭐 6,000원대까지 6,000원 직전 고점의 매물까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 그러냐면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BBT877이라는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대해서 기업 이전이나 뭐 특허라든지 이제 관련된 투자를 유입하게 되면 분명히 저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눈길 줘봐야 되는 종목으로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네. 2차 전지. 오늘 2차 전지가 좋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확실히 2차 전지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매수 강력하지는 않습니다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도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진짜 찐바닥은 어디라고 보세요? 2차 전지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물론 업으로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대세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있을 모멘텀은 결과적으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2차 전지가 오히려 중국 규제로 간다면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기술력과 또 충분히 좋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를 보면요. 상승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한 후에 오늘 이렇게 순환매 관점에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강력한 오늘 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쌓여있는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을 좀 해소하면서 어떤 좋은 이슈, 긍정적인 이슈는 크게 반응을 할 겁니다. 왜냐? 그동안 너무나 악재와 악재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또 GM에서 재고 축소를 한다고 하면서 네. 신규 발주를 좀 딜레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2차 전지에서도 충분히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에코프로 형제라든지 우리가 아주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던 2차 전지 업체들이요. 네. 이런 캐펙스 투자, 즉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 친구 관계에서도 안 좋을 때 진가가 드러나듯이 그렇죠. 2차 전지도 안 좋을 때 최악의 경우에 투자를 확대해가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의 모멘텀으로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업황이 조금만 바뀌어준다면 아주 강하게 반등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2차 전지 접근까지는 그렇게 매력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어떤 종목이에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렇게 강한 하락 추세를 상승 이탈했을 때 본격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이 시작된다. 물론 기술적 분석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더 횡보하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제가 어느 순간 2차 전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바이콜 시그널을 드릴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좋게 보는 지금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 기업들 매주 수요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간 홍보까지. 맞습니다. 2차 전지 매수의 시그널이 왔을 때 그때 꼭 말씀 주시는 걸로 네. 매주 수요일 우리 김정기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 시장 이야기 주실 때 전력기기 쪽을 봐야 된다 네. 말씀 주셨잖아요. 맞습니다. 종목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종목 픽하는 게 제일 난이도가 높고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종목 고르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무슨 종목 보세요?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미드캡, 스몰캡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25년 장 초반에 지금 계속 지켜본 흐름으로는 네. 어느 섹터에서 주도 섹터가 될 것이냐, 과연 어느 섹터에서 인더스트리 액션이 지속될 수 있냐, 이게 기대감이 결과적으로는 실현돼야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그런 인더스트리 액션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한싹, 모니터랩, NHN 그리고 센즈랩 같은 스몰캡 종목에서 강한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몰캡에서 강한 액션이 나온다는 건 아주 좋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전력기기, 변압기 관련 섹터에서 아주 강한 액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작년에 큰 영광을 맛봤었던 섹터가 이 전력기기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형 전력 쇼티지는 이어지고 있고 사실 올 한 해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에서도 이번에 투자 유치하겠다. 연초에 또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습니다. 또 어제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18조 원을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설립하겠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를 감안할 때 왜 도대체 전력 쇼티지 때문에 변압기가 필요할까요? 변압기가 없으면 실질적인 전류에 대한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이런 전력기기 부문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페셜 공략주에서 한번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곧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 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요, 바로 역대급 수주 잔고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요. 사실 제가 12월 31일에 제가 최인 앵커님과 작가님과 처음 미팅을 했을 네. 때 그 데이터 리서치 자료를 가져왔었거든요. 예. 근데 대본을 드리자마자 리서치 자료를 드리자마자 연초에 아주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어서 사실 지금 사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가가 조금 상승한 것 말고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아무리 뒤져봐도 단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좋았다.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변압기 탑3 종목인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미래 성장 동력을 감안해서 LS 일렉트릭을 최선호주로 탑픽주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3분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요, 약 2조 9천억 정도를 기록했는데 AY와 변압기 강세는 25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에 초고압 변압기 생산 설비 증설과 KOC 전기를 인수하면서 올 10월 정도 되면 생산 능력이 약 8천억 정도로 기존보다 약 4배 이상 좋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LS 일렉트릭을 공략주로 선택했고 상승의 촉매가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요. 글로벌 인공지능 AI 수요 폭증으로 데이터 센터 등의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이때 필수인 초고압 변압기와 같은 핵심 장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118조를 투자해서 네.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이슈도 있는데요.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변압기 관련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액션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압기 업체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귀한 모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LS 일렉트릭은 아시아 기업 최초로 스마트 차단기 UL 인증을 획득하면서 북미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제조사 대비 가격과 납기 측면에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5,610억 원 규모의 HVDC라고 하는 초고압 직류 송전 변환 설비를 수주했는데 이게 동해안 발전 제약을 해소하고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이천, 평택까지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과연 서해안, 안산에 반월공단이 있고 인천에는 남동공단이 있겠죠. 네. 그래서 서해안에도 추가적인 HVDC 수주가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25년의 수주도 끊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배터리 합작법인 SK온과 미국 자동차 포드사에서 배터리 합작법인에서 미국 켄터키주 배터리 플랜트에 배전 시스템을 공급받는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LS 일렉트릭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누적 잔고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이고 이미 해외 매출 비중까지 50%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제가 25년의 키워드를 해외 수출, 그리고 M&A, 그리고 리슈어링으로 꼽았는데요. 해외 수출 비중이 높다는 것은 국내 내수 가이던스가 낮아지더라도 분명하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북미 전력 송배전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약 460억 규모의 하나미즈키 태양광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렇게 입지를 강화하고 있고 24년 실적도 좋겠지만 네. 25년과 26년에는 실적 추정치가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수주가 지속된다면 컨센서스를 상향하는 그런 진짜 본격적인 대장주의 랠리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주가 측면에서도 직전 고점이나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기대됩니다. 가격 전략을 제가 한번 제시해드리기 전에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LS 일렉트릭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스터님의 픽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봐주세요. 작년 한 해에만 사실 3월부터 7월까지 강하게 올라갔을 때 그때 한 상승률이 130% 가까이 됐었는데 올 한 해에도 더 갈 수 있다라는 네. 관점이시네요. 제가 기술적 분석, 앞으로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예. 추세 추종 전략가인 스탠 와인스타인의 이론을 많이 참고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봐도 될까요? 예, 말씀 주세요. 예, 스탠 와인스타인이라고 하는 추세 추종 전략가는 크게 주가의 사이클을 네 가지 사이클로 이야기했습니다. 4 stages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제가 박스를 쳐놓은 구간처럼 횡보하는 구간을 스테이지 1, 이렇게 대세 상승하는 구간을 스테이지 2, 상승 후에 횡보하는 구간을 스테이지 3, 그리고 대세 하락하는 구간을 스테이지 4라고 명칭하면서 네. 이 사이클이 순환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종목과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 스테이지를 한번 건너뛰고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을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강한 상승 이후에 스테이지 3, 스테이지 4를 지났고 이렇게 하단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연초에 말씀드린 대로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정받더라도 이 변동성 과정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물론 매물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원대, 21만 원 부근에서 21만 원. 예, 네. 제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매수가는 16만 5천 원에서 17만 지금 현재 17만 1,600원이죠. 네.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구간 16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 요 정도 되는데요. 요 정도에서 현재가까지는 분할 매수로 적응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매수가 16만 5천 원에서 17만 1,700원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5만 4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LS 일렉트릭 받았습니다.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 사인 주셨는데요. 눌림목에 16만 5천 원에서 현재가 진입 가능 사인 주셨고요. 자,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5만 4천 원 기억해 보겠습니다.